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중간고사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뭐 그런 셈이 되었죠. 물론 주말을 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날짜로는 4일 남았고, 그 다음에 주차 수로는 2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중간고사 광고를 좀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 월요일 12시에 중간고사 치른다는 것 아실 거고요. 공지사항 올렸습니다.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으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시험 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줌 주소는 이제 따로 공지를 하였죠. 그래서 그 줌 주소와 그 다음에 암호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감독은 그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교육 시스템으로 치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범위는 1주차부터 우리 수업을 했죠. 1주차부터 내일까지 7주차까지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고요. 문제 방식은 OX 문제고 35문항을 냅니다. 35문항을 내는데 20분밖에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 시험 감독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많이 들이면 제가 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좀 부정행위가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린다는 점,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데스크탑이나 이제 노트북을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뭐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줌을 드셔도 괜찮고요. 뭐 아니면은 저 노트북에 있는 그걸 통해서 저 카메라를 통해서 그래서 줌을 하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얼굴하고 그다음에 그 몸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그 카메라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뭐 모바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도 이제 따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요. 하여간 그 35문항의 시험 문제는 시험 시간은 2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부정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어주셔야 한다는 점, 그 점을 계속 주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줌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 감독을 할 것이니까 하여간 아래와 같은 사항에 좀 주의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이제 휴대폰을 보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책이나 프린트물을 보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판을 두드리는 것 금지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그 마우스를 째깍째깍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되지만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검색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물론 휴대폰 대놓고 막 이렇게 검색하고 그러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자판 두드리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 오직 마우스만 사용하고 마지막 줌 출석 체크할 때만 자판 및 휴대폰 사용 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 이제 하시고 촬영을 시험이 끝나시면 거기 옆에 채팅창이 있잖아요. 줌에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 그렇게 가주셔야 그래야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제가 일일이 출석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58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그렇게 이름 남길 때 그때만 자판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 그 전에 자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줌에 자기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 뭐 줌을 트나 마나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줌에 자기 모습이 보이게 하려고 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줌에 꼭 자기 모습이 보이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휴대폰, 기타 장비 등을 미리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야 문제가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는 일부러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권장사항은 그것과 노트북이고 저기 데스크탑과 노트북이고 혹시 그냥 아이패드밖에 없다고 하신 분들은 하여간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 배려한다고 아이패드를 적어놨더니 선생님이 아이패드 사용하라고 그랬다. 교수님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라고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하여간 좀 배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패드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아니면 혹시 뭐 아이패드밖에 없으면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광고를 마쳤고요. 내일 한 번 더 중간고사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간단하게 중간고사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모두 다 이제 시험 그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뭐 여러분들이 교양을 쌓는다는 목적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약간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이제 학점이죠. 그래서 좋은 학점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42페이지 보시면서 그 42페이지에 그 한글맞춤법 29항부터 볼 차례죠. 29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이 디귿으로 되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즉 사흘날이 사흔날이고 되고 반질고리가 반직고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29항 음절의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에 따라서 반직고리, 바느질고리여서 원래 반질고리일 텐데 반직고리로 그렇게 적기로 했고요. 이걸 반질고리로 적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흔날이 맞지 원래대로 사흘날로 적으면 틀립니다. 사흔날로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맞춤법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삼진날이 맞고 삼질날 틀리고요. 설달 틀리고 섣달, 숟가락, 이튿날, 잣주름, 풋소, 섣부르다, 잣다듬다, 잣다랗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리을이 우리가 자음이 다 똑같은 자음이 아니라 자음성이 강한 자음이 있고요. 자음성이 약한 자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는 자음성이 가장 약한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음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리을이 음절의 경계로서의 기능을 좀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을이 그 자음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다음 음절과 경계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좀 그러기가 힘든 그런 좀 힘이 약한 그런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는 되게 음절을 중요시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을 디귿으로 자음성이 강한 디귿으로 그렇게 바꾸는 현상이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하여간 리을이 좀 떨어지기도 많이 하죠. 리을 탈락이나 뭐 이런 거 리을이 떨어지기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제 그 음절을 차라리 모음으로 끝내는 편이 더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리을을 떨어뜨리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리을이 또 디귿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 리을의 순환시대인데 하여간 리을이 약하기 때문에 자음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국어는 또 음절을 중요시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절 경계를 중요시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되게 좀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절을 중요시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숟가락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숟가락과 젓가락 혹시 아세요? 여러분 왜 숟가락은 디귿으로 적고 젓가락은 시옷으로 적을까요? 네, 여기 그 술가락 그러니까 이 숟가락은 디귿으로 적고 그 다음에 젓가락은 시옷으로 적죠. 여기 그 용례에 숟가락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전에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병헌이 젊었을 시절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하여간 그때 이제 그 이병헌하고 지금 자살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하나뿐인 정말 소중한 목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 무슨 일이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데 하여간 자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동전이라는 게 양면이 있듯이 항상 이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좋은 면을 되도록이면 어떤 일이든 간에 100% 좋은 일도 없고 100% 나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좋은 뜻을 발견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세상을 이제 저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람이 정말 그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여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라는 게 그 나태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여간 그 뭐 시인이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강했습니까? 그 감수성이 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래서 막 세상 막고 하여간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그 사람 아버지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대요. 야, 세상은 징하게 좋은겨, 징하게 좋은겨, 막, 징하게 살만한겨,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여간 뭐 시를 짓고,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되었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하여간 그 세상에 분명히 나쁜 일도 많습니다. 나쁜 일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삶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저기 그 여배우가 이윤주란 여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간 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여간 이거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여간 그 영화에 이병헌하고 이윤주가 꽈커플이 아니라 학교 커플로 나와요. 그런데, 이병헌은 국문과고, 그 다음에 이윤주는 미술과입니다. 미술과에서.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어디 식사를 하다가, 이윤주가 이제 물어봐요, 이병헌한테. 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숟가락은 디귿으로 적고 젓가락은 왜 시옷으로 적는 거야? 왜 디귿? 너 국문과니까 이거 알겠네. 왜 숟가락은 디귿이고 젓가락은 시옷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그런데 이병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숟가락은 요거 이렇게 떠먹잖아. 이렇게. 떠먹으니까 그러니까 디귿이고 젓가락이 이렇게 집잖아. 이렇게 이 집으니까 여기 시옷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은주가 막 헛웃음을 지면서 야, 너 국문과 맞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왜 이게 숟가락이 디귿이고 왜 시옷인지 아시죠? 이제 맞춤법 배우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숟가락은 방금과 같은 그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리을의 자음성이 약하기 때문에 디귿으로 음절 경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술가락이죠. 한 술, 두 술 그렇게 우리가 밥을 푸는 단위를 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술이 원래 수저의 그거예요. 수저의 그겁니다. 수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숟가락과 젓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 축소가 돼가지고 숟가락만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데 원래 이제 숟가락의 원래 이름은 술입니다. 술인데 그게 이제 한 글자면 너무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 뭐 좀 더 갖다 붙이기 위해서 긴 거를 가리키는 가락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숟가락이라고 그렇게 디귿을 붙이는 것이고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시옷이 붙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바로 사이시옷이죠. 그래서 사이시옷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바로 이제 다음 항목 30항에서 배울 텐데 하여간 이게 저 플러스 가락이죠. 저는 아까는 얘기했지만 수저할 때 저는 젓가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저인데 그것도 이제 한 글자니까 약하니까 좀 더 뒤에다 글자를 갖다 붙인 것이죠. 가락이라는 긴 것을 가리키는 전미사 가락을 갖다 붙여가지고 젓가락인데 젓가락 뒤에 된소리로 나니까 된소리가 난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젓가락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디귿으로 적는 이유는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이시옷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이제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 그럴 때는 원형을 이제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리을로 적는 것이 아니라 리을은 틀립니다. 리을 틀리고 디귿으로 바뀐 것만 맞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이튿날 뭐가 맞나요? 이튿날로 그렇게 적는 게 맞죠. 물론 이제 이튿날 이런 식으로 디귿 받침입니다만 우리 또 이제 비유마를 일으키죠. 자음동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튿날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맞춤법 30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이시오 표기네요. 네, 자, 제 30항 사이시오 표기를 보면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그 사이시옷에 관련된 것 앞에서 우리가 1주차 때 한번 배워본 적이 있죠. 어떤 걸 배웠냐면 바로 그 고유어가 하나라도 속해 있을 때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사이시옷 못 붙고요. 예, 그다음에 고유어가 일단은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결합을 하는데요. 그 합성어일 때 그 두 개의 이제 어근이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가 있어야 사이시옷 붙인다. 예, 둘 다 한자어면 못 붙인다라는 것. 예, 그거 일단은 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이시옷이 어떨 때 붙느냐. 바로 뭐 귓밥 아니면 나룻배 이런 것처럼 뒤가 된 소리가 날 때, 아까 전에 젓가락처럼, 예, 젓가락 이런 식으로 그 뒤가 된 소리가 날 때 그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사이시옷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세 군데 붙여요. 둘째,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맨나물, 아랫니 이런 식으로 매 플러스 나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맨나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니은이 매 플러스 나물인데 니은이 덧나요. 그래서 맨나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날 때 그때도 사이시옷을 그 니은이 덧난다는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깻잎 같은 경우에 깨 플러스 잎이거든요. 깨 플러스 잎인데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깻잎,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앞에 뒤음절에 니은이 서로 두 개가 붙었네요. 그래서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이시옷을 할 때는 하여간 요 네 가지 규칙을 알아두세요. 첫 번째, 그거를 꼭 고유어가 꼭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합성어에 붙는데 고유어가 그 사이시옷은 합성어에 붙는데 양쪽 어근에 꼭 고유어가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자, 둘째, 뒤가 된 소리가 날 때 그때 사이시옷 붙일 수 있다. 셋째,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 붙일 수 있다. 넷째,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 붙인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지만 니은이 또 덧날 때도 있다라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니은이 이거 니은이 덧날 때만 사이시옷 붙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경우는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교사가 헷갈릴 정도면 여러분도 헷갈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니은뿐만이 아니라 니은이 덧날 때도 사이시옷 붙는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실만 아시면 요 아래 쭉 그 조항을 들어가서 설명하는데 이해하시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합성어의 양쪽 어근이 둘 다 고유어일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1번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고래째,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대까지, 뒷갈망, 맷돌, 머리기름, 모깃불 다 뒤에 된 소리가 나는군요. 자, 고래가 고유어고요. 재도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고래째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귀도 고유어, 밥도 고유어거든요. 그래서 귀밥 이런 식으로 나룻배 이런 식으로 나루도 고유어, 배도 고유어. 그래서 양쪽이 다 고유어일 때 뒤에 된 소리가 나는 경우 사이시옷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이응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맨나물, 그 다음에 아랫니, 턴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핏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맨나물, 매가 원래 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뇌나 매나 다 산을 가리키는 고유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맨나물이라는 것은 산나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매 플러스 나물인데 그래서 매나물이라고 할 텐데 맨나물이라고 발음이 된단 말이죠. 니은이 덧납니다. 그래서 니은이 덧날 때 그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여줘서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맨나물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얘가 도리깬열, 도리깨와 열이 합쳐졌는데 발음이 도리깬열, 이런 식으로 니은이 각기 이렇게 덧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두 개가 이제 붙어가지고 그래서 덧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사이시옷으로서 니은이 덧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잎맛, 백엔잎, 윰잎, 깻잎, 나뭇잎, 댄잎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깻잎 같은 경우에 예,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저기,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예, 저도 이제 한국어 교육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도 가르친 적이 꽤 많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뭐, 순대라든지, 우리나라에 좀 약간, 좀 번데기라든지 막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먹습니다. 근데, 제일 못 먹는 게 뭘까요? 제일 못 먹는 것, 예, 뜻밖의 깻잎입니다. 깻잎. 예, 그거를, 예, 깻잎을 먹으면은 우리가 그 고수 있죠? 중국에서는 샹차이라고 부르죠. 그 샹차이를 먹으면 좀 뒤집어지는 맛이 나듯이 우리는 깻잎 먹으면 좀 향기롭다는 맛이 나잖아요. 향기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진짜 뒤집어지는 맛이 그렇게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 같은 거 쌈 할 때 그렇게 깻잎을 예, 절대 잘 먹질 않아요. 보면.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참 입맛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예, 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음식은 깻잎이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성어가 있을 때 하여간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때, 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우리말과 합성어로 된, 순우리말, 즉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자, 1번 보시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귀병, 머리빵, 배병, 보뚝, 사자밥. 예, 사자밥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전주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전주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 하여간 뭐 서울에서 못 보던 전주에 잠깐 살았는데 2년 동안 살았는데 예, 서울에서 전주에 갔었는데요. 좀 서울에서 못 보던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뭐 하여간 제사가 있는 날인가 뭐 이런 걸 지나면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다가 신문지에다가 밥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밖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밖에다가 그렇게 하여간 밥상을 차려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자밥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그거 먹고 예, 그다음에 여기 오지 말라 그런 뜻으로 예, 그렇게 이제 거기다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밥이라는 게 정말 사자의 밥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예, 그 밥이 아니라 예, 저승사자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밥 이것도 좀 약간 옛날 분위기가 나는 89년도에 분위기가 나는 그런 용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촉구, 코병 이런 식으로 자 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병을 예를 들면 귀가 고유어고요. 병이 한자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유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을 수 있고요. 머리빵, 방이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예, 룸, 방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고유어고요. 방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배병, 보뚝, 예, 보뚝 이제 보나 둑이나 똑같은 뜻인데 보가 고유 한자어고요. 둑이 고유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뚝 이런 식으로 사자밥 같은 경우는 사자가 여러분들 어흥거리는 사자나 저승사자나 사자가 모두 다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예, 사자 한자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사자는 한자어고 그 다음에 밥인 고유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쇼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강, 예, 새는 고유어, 강의 한자어. 강의 거기 고유어는 가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실 때 하여간 한자어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고유어가 하나씩 예, 양쪽 성분에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이쇼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겠으나 자, 차가 고유어입니까? 한자어입니까? 헷갈리시죠? 그런데 차는 고유어화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쓰시는 한자 차를 파는 가게에 요거 한번 요 한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예. 요게 차 다자입니다. 차.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자예요. 다. 그래서 다가 한자어고요. 앞에 있는 차는 사실 저희 중국에서는 차라고 부르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차가 이미 한국어 고유어화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고유어고요.
그 다음에 다는 한자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마시면서 지켜야 되는 그 예절이 다도죠, 다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가 한자어고요. 그 다음에 차는 고유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찻잔 찻종 할 때 잔이나 종이 예, 둘 다 그거거든요, 한자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숏을 붙여야 되느냐 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예, 차가 만약에 한자어라면 사이숏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차는 고유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나 잔이나 이런 것들 다 한자어라도 사이숏 예, 차가 고유어기 때문에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다의 색임 즉 그 뜻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다는 한자어고 차는 고유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갯날, 개 플러스 날이죠. 예, 개가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삿날, 제사 한자어, 훗날, 후가 한자어, 그 다음에 퇴마루, 퇴가 한자어, 그 다음에 양치물, 양치가 한자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고유어가 날이나 마루나 물은 고유어죠. 그래서 고유어가 붙으면서 니은 소리가 덧났기 때문에 사이쇼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웬일, 가웨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인데 발음이 가웬 닐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니까 사이쇼 붙여주고요. 사산일, 예산일, 훗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이번에는 두 음절로 된 다음 함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이 된 것인데 그 중에 예외 6개 제가 그 1주차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예외 6개에 관련된 그런 규정인데 자, 이거 3번 보시면 그 두음절로 된 한자어에서 두음절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두음절. 그래서 그 6가지 예외만 기억하시지 그 예외가 두음절만 가능하다는 거는 잘 그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음절만 가능하다. 그래서 셋방은 되지만 전셋방은 안 된다. 셋방은 사이쇼 붙일 수 있지만 전셋방은 사이쇼 붙일 수 없습니다. 찻간은 사이쇼 붙일 수 있지만 두 글자는 두음절은 사이쇼 붙일 수 있지만 기찻간 세음절은 사이쇼 붙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두음절도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예가 이제 용례가 6가지가 있는데요. 곡간, 셋방, 숫자, 찻간, 택간, 횟수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개는 하여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6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6개까지만 넣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대가라든지 아니면은 초점 이런 것 그런 그 외에 좀 넣어야 될 용례들이 꽤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6가지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6가지만 나오는 것이니까 하여간 이 조항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하여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합격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요 6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고유어와 고유어가 들어갈 때 자, 1번 된소리됨 아랫집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 된소리가 날 때는 뒤에 사이시옷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나는 경우 아랫마을 아래와 마을이 합쳐졌는데 니은이 덧나는군요. 이때 사이시옷 붙여서 뒤에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보시면 머리말입니까? 머릿말입니까? 머리말이라고 발음하나요? 머릿말로 발음하나요? 머리말로 발음해요. 꼬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서론 결론을 쓸 때 서론을 머리말이라고 하고 결론을 꼬리말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머리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덧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머리말, 꼬린말이 아니라 꼬리말 그거는 다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앤닛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날 때도 사이쇼 붙여주죠.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그래서 어쨌든 고유어가 하나 들어가는 것 그 예를 보시면 자, 1번 된소리됨 보시면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소리가 나는군요. 그래서 이거 사이쇼 붙여주는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저번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최근 들어서 한글 맞춤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요거를 양보하기로 해서 그전에는 최대값이라고 적었지만 최대값 사이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최대값으로 사이쇼 붙인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들 몇 년 선배 고기만 해도
최대값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신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수학 교과서 만드는 분들이 예, 양보를 해준 덕분에. 자, 그 다음에 저기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차잔과 찻잔이 있네요. 자, 이거 차를 이제 고요라고 보기로 했죠. 그래서 잔은 한자어입니다. 예, 한 잔, 두 잔 할 때 잔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찻잔 이런 식으로 사이쇼 붙여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차가 고요니까. 예, 그리고 뒤가 된 소리가 나고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만나자. 예, 후가 고유 한자어, 날이 고유인데 훗날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니까 예, 사이쇼 붙여줘야 합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 지금 일도 문제지만 이후에 벌어질 훗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훗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두음절 6개 두음절입니다. 그 6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횟수 그 택간 횟수죠. 이렇게. 근데 간이 3개고 그 다음에 횟수자 이래서 간새빵 횟수자. 예. 간이 3개고 새빵 들어가고 횟수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니까 간새빵 횟수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새빵과 새빵이 있는데 발음이 새빵으로 나죠. 예. 그런데 또 둘 다 한자어지만 이거는 예외 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이쇼 붙이는 예외 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새빵이라고 써주는 뒤에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음절만 되고 세음절은 안 된다. 그래서 전세빵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소리가 나긴 합니다만 세 글자이기 때문에 삼음절이기 때문에 세음절이기 때문에 그 아래 저기 전세빵이라고 쓴 사이쇼 붙이지 않은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